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방송 RTV R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준희 기자입니다. 지난주 주말이죠. 10월 6일 당초 10월 4일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러 간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 4명에 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10월 7일 자정입니다. 10월 6일 밤 12시가 넘어간 시각에 이들 대학생 4명이 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이들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매우 부당하다고 이렇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지켜보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이들 대학생 4명이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신방송 RTV R 초대석에 그 4분의 대학생 중 한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지만 또 다행스럽게 이렇게 풀려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 주신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 그리고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들고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하러 갔던 23살 백룡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가 너무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다행스럽게 이렇게 기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장이 청구될 걸로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으나 이렇게 4명 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던 지난 10월 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단순시 혐의로 대학생 전원이 구속됐다. 다시 80년대 독재 시절로 이런 글을 급하게 올렸습니다. 영장 청구를 비판하면서 석방을 촉구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읽혀졌는데요. 올해 1월 초만 하더라도 대진년 학생들의 윤석열 정부의 이런 국정 운영에 잘못된 부분을 이제 질타를 하면서 면담을 촉구했을 때 그때도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됐는데 야당이 그때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서 지금 장기간 탄핵이나 특검법 간철 이런 것들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이 야당의 역할이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난 1월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총선에서 이 민주진보 개혁 정당들이 다수표를 받았잖아요. 굉장히 압승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국회 청원에서 국민들이 143만 명이 넘게 이 탄핵 청원을 낸 것이 이 야당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국민들이 야당을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의 구속은 잘못됐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방되고 나오니까 부모님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었고 저희 부모님들도 이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워낙에 바라시는 분들이라 다녀와서는 고생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뭐 몸 다친 데는 없는지 또 물어보기도 하시면서 많이 걱정을 하긴 하셨습니다. 10월 4일이잖아요. 그 지난주 금요일인데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된 거는 11시 30분경 정도 용산 대통령실, 그러니까 국방부랑 같이 있잖아요. 후문. 이제 그 면담을 촉구하러 상위 방문을 갔다가 체포가 됐잖아요. 그 연행이 됐고 또 당시에 상당히 좀 강압적으로 체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좀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실제 당시 어떻게 현장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핸드폰을 들고 갔고요. 그 라이브 촬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켜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들고 뛰어 들어가는 와중에 사실 구호도 안 외치고 어떤 플랑도 들고 있지 않았고 뭐 무기를 당연히 소지하지도 않았고요. 달려가는 와중에 앞에 어떤 총을 들고 있는 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이제 K2 소총으로 이제 제 몸을 이렇게 가격을 당하고 제가 옆으로 이제 튕겨져 나가서 옆에 있는 차에 부딪힌 다음에 앞으로 약간 거꾸로 줬습니다. 그때 이제 두 명이 달려들어서 저를 눕히고 땅을 보게 한 다음에 팔과 다리를 뒤로 꺾어버린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케이블 타이를 아무런 경고 없이 바로 채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첩보 당시에 그 군사 경찰로 추정이 되는데 뭐 어떤 이 고지나 이런 부분을 받으신 게 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에는 권총으로 이렇게 뭐 다리를 때렸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권총이 아니라 K2 소총을 가지고 이렇게 뭐 거의 휘두르다시피 해서 치고 그렇게 된 거네요. K2 소총의 전면부 이제 총 전체적인 부분으로 저를 이제 옆으로 가격을 해서 저도 이제 무겁다 보니까 그래서 옆으로 좀 튕겨져 나갔던 그 충격에 의해서 그저 쓰러진 거네요. 네, 그 옆으로 이제 부딪히니까 쓰러진 겁니다. 야, 이거는 뭐 사실상 뭐 총을 가지고 뭐 그냥 뭐 밀치던 뭐 내려쳤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압을 한 건데요.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당시에 그 뭐 현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는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뭐 군사 경찰이든 누군가 와서 뭐 K2를 휘둘르고 그렇게 체포를 했다는 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거는 충격적 그런 인권 침해적 상황이 벌어진 걸로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대통령실에 왜 그 면담을 촉구하고 항의 방문을 가게 되었을까요?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뭐 여사라고 이렇게 달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는 생략하고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거부권을 지금 24회째 지금 행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촉구하는 그런 농성을 하고 있죠. 국회 앞에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윤석열 탄핵은 사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윤석열 지지율은 20%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는 민심을 받들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관들보다도 국민들의 투표로 거의 모든 이 국회의원들이 뽑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을 발의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때문에 국민의 뜻인 윤석열 탄핵을 관철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생들이 이제 윤석열 탄핵을 하라라고 국회에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는 그리고 발의만 하는 게 아니라 탄핵소추가 이루어질 수 있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싸워라 라는 의미로 국회 앞에서 이제 진행 중이고 현재 윤석열이 사실 보이는 행태가 워낙에 반민주적이고 거부권을 사실 24번이나 행사한 것이 이승만이 재임 기간 동안 50번이라고 하는데 윤석열은 아직 2년 반밖에 안 됐는데도 24번이나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국회 앞에서도 국회에게 국민이 명령한다. 윤석열을 탄핵소추하라라고 구호를 들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 농성도 뭐랄까요? 지금 그곳에서 국회 앞에서 지금 계속 이제 밤을 새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그럼 네. 지금 이제 계절이 바뀌어가 밤에는 또 춥고 그럴 텐데 유튜브 매체나 이런 영상을 보면은 경찰이 현장을 방문한 뭐 시민이나 국회의원들 그 학생들이 걱정이 되니까 그죠? 음식물이나 뭐 바닥에 깔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러 갔는데 이거를 경찰들이 또 원천 차단하고 경찰한테 항의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찰이 너무 과도하게 그 현장을 통제하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그 현장에서 몇 분 정도 이 대학생들이 농성을 하고 계시죠? 정확히 몇 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면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와서 같이 농성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인지는 이제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밤에 이제 주로 한 4명에서 6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계속 밤을 이렇게 지키는 거네요. 그 자리를. 불침번을 불침번 서고 낮에는 또 이제
실천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농성장을 칠 때 천막을 완전 공격적으로 다 빼앗아 가버렸고요. 학생들이 이제 앉아 있으려면 방열을 위해서 이제 돌돌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은색 돗자리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들고 가니까 경찰들이 국회 한참 이전에 저희가 들고 가는 길목을 아예 막아버려서 아예 못 들고 가게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침낭을 들고 가는 이런 대학생들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시민분들이 지나가시던 시민분들께서 그걸 보시고 같이 싸워주셨는데 그때 막 시민분이 쓰러지기도 하셨어요. 경찰들이 막 과잉으로 저희를 막아서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희도 계속 경찰들이랑 싸웠고 학생들은 사실 춥고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바라는 것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일절 통과를 안 시키고 저희 대학생들도 가방 가지고 가면은 다 열어보려고 하고 처음에 그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다가 저희가 엄청 항의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경찰들이 사실 국민들의 소지품을 함부로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죠, 명확히. 그리고 이 온열 뭐 매트, 뭐 돗자리 이게 시용품이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의사 전달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니 밤에 추운데 맨 땅에서 그냥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필요한 부분인데 경찰이 너무 가잉 통제를 하고 있고 이 통제를 넘어서서 이 역시 인권 침해라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뭐 정치인이나 언론인,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이지만 특히나 이 정치나 언론 등 우리 기성세대,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 학생들이 이런 촉구를 하게 되고 대통령실에 면담을 가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체포, 연행되고 인권 침해적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저는 우선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게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윤석열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국민들의 뜻을 전혀 관철시킬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거부권 행사도 마찬가지고 내는 정책들도 이제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R&D 예산 삭감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외쳤던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또 국회의원도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이 정권이 과연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찾아갔을 때도 저를 완전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면서 이제 포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은 현재 국민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실제로 윤석열이 한 말 중에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하면은 국가를 반하는 사람이고 국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을 완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는지 똑바로 물어보고 싶고 그렇다면 사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지율이 20%인데 그럼 70% 이상의 국민들을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진년 대학생 진보 연합 주는 말이죠. 네. 우리 사회 문제에 관해서 또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주변에 또 우리 대학 생활이나 이렇게 친구들 또 대학생들을 보면은 대진년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데 반해 일반 대학생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주변의 친구들 대학생들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주로 뭐 평상시에 뭐 수업을 마치거나 뭐 술자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만나고 할 때 좀 어떤 얘기들을 하나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 반응을 보입니까? 이제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의 오해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대 윤석열 지지율이 13%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만나면 다 윤석열 욕하고 현 정권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군대 있을 때도 심지어 같이 동기였던 친구들이랑 윤석열이 얼마나 잘못된 지금 일들을 벌이고 있고, 제 군대에 있을 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지금 현대 사회가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할 수 없게끔 저는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정치적 의견을 내면은 뭐 극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색깔론을 펴서 쟤는 좌파다, 쟤는 뭐 우파다라는 식으로 분리를 해버리니까 사실 청년들은 그 누구도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으로 몰아가 버리는 상황들, 이런 게 오히려 정치적인 행동을 좀 못하게끔 가로막는 상황들이 좀 펼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에타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에타라고 하면 이제 에브리타임이라고 대학생들이 쓰는 커뮤니티예요. 인터넷 커뮤니티요? 네, 각 대학마다 있는 각 대학마다. 커뮤니티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거기는 대학생들이 아닌 일반인도 있어요. 막 계정을 사거나 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데 올라오는 글들이 대진현을 뭐 종북 좌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매도하는 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 좀 왜곡된 그런 시가 글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 거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많이 속상할 것 같은데. 속상한데, 저는 이것 또한 사실은 이 정권과 이 보수 세력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이 사실 심할수록 저희가 더 올바른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고, 저희야 사실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꾸는데 주인으로 함께 하고 싶죠. 사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사실 마음속에 품고 있으나 이것을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들이 누구인가? 결국에는 이 청년들이 움직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은 결국 정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하지만 학생들은, 우리 청년들은 결국 나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렵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이제 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중고등학교 성장하면서 좀 어떤 꿈을 가졌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발전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소망이.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우선 어렸을 적부터 음악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음악을 하면서 기타도 치고 작곡 작사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음악을 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뭔가 잘못된 지점들을 지적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일도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꾸는 음악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것을 꿈꿔왔고 지금 그 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을 함께 하고 있고, 그 꿈을 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 굉장히 이 나라를 사랑하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도 너무나 사랑하는데, 제 친구들은 다 이민을 가려고 해요. 이 20대 청년들이.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지인들이. 네, 제 친구들이랑 뭐 술을 먹는다거나 같이 만나보면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안 좋고, 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도 내지 않고 이런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 이민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친구들이 이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꿈을 꿨던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고, 제 꿈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이 주인된 세상이 되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청년 학생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주역이네요. 또 미래 세대이기도 한데, 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또
국가나 지자체나 뭐 사회 각 영역에서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보기에는 그런 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민을 가야겠다. 라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 아닌가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전혀 수용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까 말했던 것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R&D 예산 삭감이고 그 이후에 카이스트생 입을 틀어막았던 졸업생 입을 틀어막았던 것이 현재 정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막 청년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막 내고 뭐 국회의원들도 포함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현재 대한민국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나라에 살 수 있게끔 사실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정책을 세우고 청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현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뭐 병원 혹시 뭐 진단이나 좀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거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근데 사실 뭐 정신적으로는 전혀 뭐가 없고요. 왜냐면 전 잘못한 게 없고 국민이 응당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또 많은 국민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다 보니까 정신은 굉장히 말짱하고 오히려 이런 윤석열의 무도한 독재 정권을 반드시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져 있는 상태고요. 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석방 되자마자 우선 병원을 가봤습니다. 가서 진단서를 끊었고 전치 1주 정도 뭐 엄청 심한 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케이블 타이로 결박을 그렇죠. 했을 때 이제 네. 손이 제가 퉁퉁 부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멍이 들고 등도 이제 무릎으로 찍어 누르다 보니까 등도 멍이 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몸 자체가 성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미 그 기간 동안 몸이 나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엄청 정확한 진단은 할 수가 없었고 그런 상태겠죠. 근데 안에서도 등이 엄청 아팠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히 진단할 수 없었던 상황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갔던 그 세 분의 대학생들도 뭐 여러 가지 그죠. 몸 상태도 그렇고 네.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회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같은 얘기들이긴 한데 좀 결국 대한민국 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이 헌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국가 세력은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에게 반하는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려면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는 것과는 다르게 저는 굉장히 의연하게 있기 때문에 더욱더 뜨겁게 투쟁해서 반드시 이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윤건희 정권을 타도하고 국민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뜨겁게 투쟁하고 더 뜨겁게 싸워서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주인된 세상을 이루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 기자의 알 초대석 지난 10월 4일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 후문을 통해서 항의 방문을 갔던 그리고 나서 체포 연행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던 4명의 대학생 분 가운데 한 분인 백룡 학생을 만나서 그날의 상황과 그리고 왜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면담을 촉구하기 위해서 갔는지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서 대학생들이 탄핵, 특검법 등 촉구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시민 여러분, 70% 이상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이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국정을 쇄신하고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백룡 학생의 얘기처럼
탄핵과 특검법 간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크게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게 되고 구속영장 따위도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분들의 많은 응원으로 석방되었으니 앞으로 윤석열과 김건희, 윤건희 정권을 타도하고 국민이 주인된 세상을 이뤄내기 위해 가장 앞장에서 가장 뜨겁게 싸워 반드시 이 정권을 타도하겠습니다. 투쟁을 통한 승리로 반드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가자! 국민들 다 죽이고 민생을 파탄내는 윤석열 가만둘 수 없지. 역사와 영토를 팔아넘기는 일본 밀정 끌어내자. 탄핵해 윤석열을 탄핵해. 특검에 김건희를 특검에